안녕하세요. 애니보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정말 재밌는 원피스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악마의 열매, D의 의지, 최종 빌런,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내용이 방대합니다. 근데 오늘 간단하게 이 세 가지 내용을 합쳐서 말씀드릴 텐데 조금 복잡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루피는 정말 사기적인 캐릭터가 됐습니다. 당연히 주인공이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이 고무고무의 열매 진짜 이름이 나왔고 이게 동물계 사람 열매 뭐 니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각성을 했고 이게 곧 기억 5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원피스 만화에 대한 실망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최종 빌런 중에 하나인 티치가 열매를 2개나 먹었고 그만큼 루피도 세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투머치하게 귀여워진 부분은 조금 불만입니다. 옛날 기어 세컨드 딱 이런 식으로 나올 때처럼 정말 간지나고 좀 멋있게 표현되길 바랬는데 좀 피규어 판매를 위해서인지 캐릭터가 처음 1권의 루피보다 너무너무 귀여워져서 조금 괴리감도 느낍니다. 아무튼 그럼 오늘 주제를 먼저 악마의 열매부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마의 열매가 20몇 년 동안 지금 조금의 설명이 더해지고 있는 내용인데 솔직하게 제가 어렸을 때 원피스를 처음 접했을 때 원피스가 재밌는 이유 그건 바로 악마의 열매 때문입니다. 왜냐? 능력과 능력의 싸움에서 상성이 있고 그리고 조금씩 악마의 열매에 대한 설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20몇 년 동안 어떠한 설정을 조금씩 줬는지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만 먼저 자연계, 초인계, 동물계가 있고 바다에서는 맥주병이 된다. 해루성 물질이 몸에 닿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 뭐 동물이나 사물, 총이나 칼에도 악마의 열매를 먹일 수 있다. 폐기가 있기 전까지는 자연계가 최강이었죠. 얼음이나 마그마 이러한 자연계가 최강이었고 그걸 해군 대장들이 뭐 가지고도 있었고 그런데 폐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자연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고 현재는 공룡이나 불사조, 용, 상상 속의 동물들도 아주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캐릭터들은 폐기 없는 캐릭터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거의 이런 수준인데 지금 악마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재미있는 이유는 루피가 거의 최종 보스급 루피가 정말 사기적인 캐릭터의 열매를 먹었다. 뭐 이러한 내용으로 재밌는 건데 이 열매의 아주 최근 설정으로는 그냥 단순히 열매를 먹으면 능력을 가진다가 아니라 이 열매 안에 능력을 가진 악마가 있어서 열매를 먹은 사람이 능력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나온 건데요. 제가 이 악마의 열매를 주목한 2가지 이유는 그 내용과 좀 다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왜 악마의 열매라고 불릴까? 그렇게 지은 사람은 누굴까? 하는 부분은 조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번째로 왜 열매일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 열매를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원피스라는 만화는 골드로저가 죽음으로써 원피스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 해적들이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나고 뭐 어떤 나무일까 이런 이야기도 다른 주제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서 아니면 풀에서 이 열매가 태양의 양분을 받으면 태양의 빛을 받으면 자라는 게 열매입니다. 이 태양을 받아서 자란 나무의 열매가
바다에서는 힘을 못 쓴다. 바다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바다에서는 힘을 못 쓴다 라는 설정, 이거에 한번 다시 주목해보고 싶은 건데, 지금부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D의 의지를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 D가 곧 여명이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죠. 아예 여명으로 정해놓고 설명을 드리면, 여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어두운 바다에 달도 있고 별도 있겠죠. 그러면 달과 별을 뜻하는 인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다른 편으로 하기로 하고요. 이 어두운 바다에 태양이 새벽이 돼서 아침이 돼서 떠오른다. 그러면 이 매치 구도를 지금 원피스 세계라고 제가 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 어두움을 상징하는 티치를 태양인 루피가, 여명으로 떠오른 태양인 루피가 싸우는 컨셉, 이것도 지금 너무 유명하죠. 그러면 티치와 루피가 반대되는 성향을 가졌고, 어두움과 태양, 빛, 밝음, 이런 부분으로 매치가 되는데, 그럼 최근 루피가 세진 이유는 당연히 카이도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빌런인 티치, 악마의 열매를 2개나 먹었고 앞으로 하나 더 먹어서 3개가 될지도 모르는 이 티치와 루피가 싸우게 되려면 이 루피를 사기캐로 만들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최종 빌런을 상대하려면. 그럼 여기까지 어둠을 상징하는 티치, 빛과 태양을 상징하는 루피, 이 둘의 매치, 이런 부분은 많이들 아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어두운 바다, 어둠은 티치, 바다가 빠졌습니다.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 건데, 방금 제가 악마의 열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악마의 열매는 바다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에서 바다에서 힘을 못 쓴다. 열매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자라나는 게 열매인데, 이 열매를 먹으면 바다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다. 이 설정을 잠깐 다시 생각해 보고, 어두운 바다, 어둠은 티치, 바다는 이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빌런, 지금 이 원피스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예전 조이보이가 하지 못했던 것, 통합된 바다, 이게 전설인 이유는 지금 이무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저는 이렇게 지금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이무의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 거꾸로 하면 우미, 일본어로 바다가 됩니다. 거꾸로 된 바다, 세상을 잘못 지배하고 있다, 잘못된 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최종 빌런 이무는 루피만큼 사기 캐릭터일 겁니다. 루피가 태양의 신 니카의 열매를 먹었으면 그 반대되는 뭐 바다의 신 누구누구의 열매를 먹었다든지, 어두운 바다에 태양이 떠오른다, 어두움은 티치, 바다는 이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악마 열매가 바다에선 힘을 쓰지 못하니까. 그리고 열매는 태양을 받아서 자라나는 게 열매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첫 번째로 궁금했던, 왜 악마의 열매라고 불릴까? 신과 악마, 천사와 악마, 굉장히 이분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이무 쪽의 입장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악마의 열매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죠. 신의 열매라고 불리기보다는 반대편에 있는 악마의 열매라고 그쪽 사람들은 부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열매는 태양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악마의 열매 이름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신의 열매, 뭐 천사의 열매로, 그거는 어떤 쪽 진영에 있느냐에 따라서 불리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할 수가 있어서, 태양의 신 니카의 능력을 쓰는 루피, 그리고 태양의 기운을 받는 나무의 열매라는 거, 악마의 열매가, 그리고 그 악마의 열매는 바다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점, 신과 악마, 뭐 천사와 악마, 이분적으로
봤을 때 이 악마 열매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신의 열매라는 점, 그리고 D를 여명으로 해석하고 이 어두운 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D의 의지를 해석할 때 같은 해적이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두움을 뜻하는 최종 빌런 T7을 루피가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천룡인들과 오로송, 그 위에 이무의 이름은 거꾸로 보면 우미, 거꾸로 된 우미, 거꾸로 된 바다. 이 두 빌런을 이기고 나서 제대로 된 세상으로 바꾸는 것, 거꾸로 돼 있는 것을 반대로 바꾸는 것, 이게 곧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피스 결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조금 복잡하게 하나만 보더라도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섞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